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6.17 대책 이후에 시중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는데요. 오늘 7월 10일 정말 큰 대책이 또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대책을 보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이게 정말 앞으로 주택시장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을 오늘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크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으로 해서 일단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15%,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7% 이렇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추가로 확대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도시 물량을 예전에 사전청약채 물량을 9,000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30,000호까지 추가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단기 임대 4년짜리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8년짜리 임대를 폐지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임대 의무 기간 등 공적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서 단기 4년, 장기 일반 공공지원 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입니다. 건설임대가 아니고 매입임대는 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 임대사항을 보게 되면 신규 등록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로의 전환은 불허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년짜리를 8년으로 유형 전환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허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장기 임대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에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기 일반 매입임대를 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아파트가 과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4년 단기 임대는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8년 장기 임대를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부분, 장기 일반 8년 아파트 부분만 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 시 세제 혜택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지 말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장기 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8년을 10년 이상으로 확장을 하겠다, 연장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축소를 시키면서 기간도 연장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시켰었는데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다 등록임대주택은 무조건 다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 외에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 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 사업은 보증 가입을 하도록 한다, 그러한 내용이고, 역시 여기서도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인데요. 최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향후에 폐지되는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 그러한 유형들은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법 역시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항,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때는 그러한 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포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일단 그러한 기회를 사전에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자발적 등록 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줘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향후 폐지되는 단기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에 한해서 적법 사업자는 희망시에 자진 말소를 허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 과태료 3천만 원을 일단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시가 안 된 게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세금 혜택을 받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환수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일단 여기서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적법 사업자라고 하면 이러한 의무들을 전부 준수를 했던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 합동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의무 위반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러한 의무 위반을 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역시 민특법 개정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행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점검 강화를 해서 의무 위반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소급해 가지고 잔금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는 안이 들어있는데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대책에서는 0.8%에서 4%까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1.2%부터 6%까지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대폭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은 6%를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주택 보유 법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정말 크게 변경이 됩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가 굉장히 크게 변경이 되는데요. 12, 16 대책에서는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 1년 미만인 경우는 50%, 2년 미만인 경우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인 경우는 70%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2년 미만인 경우는 60%를 부과를 한다. 그리고 2년 이상이 됐을 때 기본세율을 부과를 하겠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나 2년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60%를 부과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0%포인트 중과, 3주택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주택에 대해서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0%포인트를 중과를 하겠다 해서 10%포인트씩 더 인상을 하였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역시 엄청나게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주택인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12%를 부과를 하겠다는 것으로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개정사항을 보게 되면 개인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겠지만, 2주택부터는 8%, 그리고 3주택이나 4주택 이상인 경우나 법인에 대해서는 12%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면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부담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이런 주택들의 거래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겠습니다.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주택 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주택 임대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 거의 폐지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된 게 중점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취득세, 다음에 보유세인 종부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주택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택시장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많은 상황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